네, 이번에는 중등맘들의 후회와 조언이라는 좀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나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잡아줬더니 참 수월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것 잡아줬더니 학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느라 이것 잡아주지 못했는데 아이가 이제 제 손을 떠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 이것 잡아주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실제 만났던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나누었던 상담 내용들 중에서 초등학교 시기에 이것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꼭 기쫑긋 하셔서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등맘들이 후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초등맘들께 꼭 전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초등 시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꼭 해줄 겁니다. 이것 꼭 잡아줄 겁니다. 이것 잡아줬더니 국영수 공부에 다 도움이 되고 피와 살이 되더라고요. 라고 했던 포인트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시기로 돌아간다면 다른 건 못해도 이것 꼭 잡아줄 겁니다. 네, 3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초등학교 시기로 중등맘들이 돌아간다면 이거 꼭 잡아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아이의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학습을 좋아하고 그리고 학습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에 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역할과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것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을 봤더니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자, 이것은 초중고 시기에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초등학교 때 잡아주셔야 되고요. 중고등학교 때라도, 중고등학교 시기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서 적응해야 하고 또 배워야 되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그리고 학원에 갈 때는 학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의 규칙도 플러스가 되겠죠. 어렸을 때 규칙을 잘 지키는 훈련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규칙은 첫 번째,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 잘하는 것도 규칙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규칙이 될 수 있겠고, 자, 이 규칙이라는 바운드리를 아이한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 친구들과,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 이 다양한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인 규칙이 필요해. 그래서 너가 이거를 지키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을 거야. 그런데도 이거는 지켜야 해. 그러니까 규칙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시고, 집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습관, 그리고 학교에서도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규칙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규칙들, 그리고 학교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규칙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게 그럼 왜 중요할까요? 그 규칙을 지킨다는 건 우리 아이가 어떠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숙제 잘하는 아이,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인사 잘하는 아이들 자신감이 남다릅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 자, 그 규칙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지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숙제를 하는 것도 규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 잘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만들면 우리 아이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내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죠. 이 규칙 훈련이 잘 되면요, 내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학교는 가는 거야, 정리는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아이가 그냥 work is work, 일은 일이야. 우리 어른들은 그래, 힘들고 지친데 그냥 일이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도 그 규칙에 어떤 규칙이 주는 그 엄중함, 그 규칙이 주는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성장시키시면서 기본을 잘 지키고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만들어주시면 추후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우리 아이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 정해진 규칙을 힘들어도 지키는 아이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품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광활하고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큰 세상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어줄 규칙 지키기 연습을 초등학교 시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규칙 그러면은 초, 중, 고 아이들의 이런 시절을 쭉 봤을 때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많던가요? 네, 맞습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건 학교나 학원의 등교, 그리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집중해야 하는 거, 숙제해야 하는 거, 일련의 규칙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론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에 만났던 남자아이인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이 습관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니까 수업에 오자마자 책을 펴고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딱 수업 준비를 하는 그 습관이 만드는데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알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러한 인내와 인고의 시간들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등맘들의 후회와 조언. 초등식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걸 시킬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 자, 규칙을 잘 지키면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또 성취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시간 지키기입니다. 학교에서도 매일 아침에 독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떤 아이들은 빨리 가서 아침 독서 시간이 기본적으로 10분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빨리 가서 20분을 자기는 매일매일 책을 읽는데요. 어떤 아이들 선생님 항상 저는 늦게 가가지고요 1분밖에 못 읽어요. 아예 못 읽고 그냥 수업에 참여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매일매일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오늘 하루 좋은 게 뭐야? Okay, what do you like about today? 오늘 하루 좋은 거 뭐야? 오늘 하루 싫었던 건 뭐야? 오늘 내가 이거에서 뿌듯했던 건 뭐야? 싫었던 건 뭐야? 여러 가지 아이들의 감정과 경험을 많이 묻는데요. 이럴 때 어떤 아이들은 막 열심히 책 읽고 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 아침 시간에 독서 10분 했어요. 20분 했어요. 학교에서 정해진 그 시간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학원 시간도 잘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규칙 지키기, 세분화해서 보면은 두 번째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 네, 그래서 시간 지키기와 규칙 잘 지키기가 좀 연관이 되는데요.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는 시간표, 계획하는 거, 그리고 항상 조금 습관이 잘 안 잡힌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선생님하고 시간표 한번 짜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촘촘하게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저녁 30분은 반드시 눈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낭독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꼭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시간표도 한번 만들어 봐서 자기의 어떤 생활에 이런 밀도 있는 시간 관리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중등맘들의 후회와 조언. 초등학교 시기로 돌아간다면 꼭 이렇게 우리 아이를 시킬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아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리정돈,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너는 공부나 해, 청소 같은 거 정리하는 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자, 아이들을 봤더니요,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이렇게 조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자기 주도가 조금 이미 형성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학원에 초등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날은요, 제가 음식 쓰레기 버리는 날이어서요. 선생님, 저 오늘은 조금 더 늦게 공부하고 가면 안 돼요. 제가요, 오늘 이거 마치고 우유를 사서 바로 가기로 했거든요. 초3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심부름이 있었어요.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땡땡아, 엄마가 너를 되게 강하게 키우신다. 근데 매우 훌륭한데? 근데 그 친구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무언가 미션을 받고 그리고 무언가 해낸다라는 성취감이 있어서였을까요? 아이가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좋았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숙제 못했어요.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오늘은요, 제가 음식 쓰레기 버리는 당번이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면 어때요?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에 상황이 바로 규칙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챙기고 정리정돈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잘 챙긴다, 자기의 있는 공간을 잘 정리정돈한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이들은요, 딱 와서 해야 되는 그 일련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숙제 검사할 거, 그 다음에 필기도구 딱 챙겨서 이렇게 자기 책상을 자기만의 예쁜 세계, 공부하는 세계로 잘 세팅을 해놓아요. 한 90% 이상의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또는 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수업에 오는데 조금 아이가 늦었어요. 근데 미국 친구였어요. 근데 막 정리정돈도 자기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친구들은 미리 가서 좀 노트북도 세팅 해놓고 교수님 오기 전에 좀 릴렉스도 하고 좀 정리정돈을 하는 편인데, 미국 친구들은요, 막 일찍 이렇게 시간에 맞춰 오긴 하나 막 정리정돈을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주변이 막 어수선해요. 근데 막 그냥 오면은 딱 좋은 자리에 딱 뭔가 세팅해서 앉아야 되고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걔네들은 책상에 걸터 앉기도 하고요, 정리정돈이 안 되기도 하고 사과 한 입 베어 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리정돈을 하고 무언가 자기가 공부하는 자리를 딱 세팅하고, 이게 모든 상황에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리정돈 못하는데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그래도 많은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을 봤더니 규칙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자기 물건을 잘 챙기더라. 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규칙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으냐면요, 우리 아이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 정돈 한번 해봐. 그리고 네 방 청소는 네가 한번 해봐. 너가 처음에 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자기 공간은 자기가 정리정돈하는 거야. 규칙을 제시해 보는 거야. 이 자기 방 청소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제가 청소해주고 그냥 그 시간에 책이라도 더 읽어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방은 네가 스스로 정리해.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공간은 스스로 정리하는 거야. 이거는 학교에 가서 필요한 거, 이거는 학원에 가서 필요한 거 너가 정리정돈 해봐. 숙제 챙겨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누리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자기 물건 정리 하나도 안 해요. 방 정리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부자리 정돈부터 시켜보세요. 정돈부터 해라. 너무 작은 일인 것 같죠?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제대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미국의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이 텍사스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윌리엄 맥레이븐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장군인데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지휘했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네이비 실 대장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 텍사스 대학교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의 연설문 중에 일부 문장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와 함께 영어 문장을 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시기에 무엇을 잡아주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가? 네, 규칙을 잘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정리정돈 잘하는 아이. 그 정리정돈하는 습관요, 이부자리 정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윌리엄 맥레이븐의 장군의 말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온 가족이 함께 이 문장도 함께 연습하시고 꼭 외워보세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이부자리 정돈부터 시작해보세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부자리 정돈부터 시작하세요.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초등학교 시기 이것 꼭 한번 잡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성장에 큰 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